꿈다운 라디오 2022년 장마철 꿈다운 새벽 책방 뽀송뽀송하게 문 열었습니다. 오늘도 돈의 속성 시작합니다. 마이크 껐는 줄 알고 인사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꿈의 속성 저희 이거 읽으면은 내일까지 읽으면 돈의 속성 꿈의 속성이 내일까지 읽으면 다 읽을 것 같거든요. 353페이지고요. 그 제가 이번에는 그냥 책 나눔, 생각 나눔으로 하면 되겠죠? 그냥 생각 나눔으로 응, 편하게 30분 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맞죠? 내일도 책을 읽을 분량이 될까요? 200세 증보판 그것 때문에. 그거 때문에 제가 이거 밀리 이거 지금 켰거든요. 네네. 요게 지금 몇 개 안 남았고요. 그 다음에 그 200세 기념 보증 증보판 이걸로 그냥 바로 넘어가거든요. 오늘 그러면은 어느 분부터 해야 될까요? 책 잠깐만. 갖고 있으신 분 먼저 하시고 뒷부분은 책 가지고 미리 저자 있으신 분. 그거요. 상주님 신가님이 책을 가지고 계실 녹화하시는 거예요. 건가? 어? 상주님 녹화하시는 건가요?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상주님 네네. 일찍 들어오셨어.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읽어도 돼요. 200세 그러면 증보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신가님 353페이지부터 기도로는 부자가 읽을까요? 될 수 없다부터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도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신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못한다. 신은 신의 은혜로 부자가 된다면 이 세상 부자들은 모두 종교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일 것이며 이를 본받아 부자가 되고 싶은 모든 인간이 신을 믿고 있을 것이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많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많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신은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에 관심도 없지만 돈을 만들지도 못한다. 신이 할 수 없는 일 중 하나다. 세상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축복을 내릴 수 있다는 신이 가장 이상하게 돈은 인간들에게 부탁한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아무리 위대하고 웅장한 건물에 살고 계신 신이라도 자기 집을 구경하고 나면 마지막 방에서는 기념품을 팔고 계신다. 돈을 버는 일은 신보다 인간들이 더 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은 스스로 벌어야 한다. 참된 종교인이라면 복권을 사놓고 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에 쓰겠다는 따위의 기도는 하지 않을 것이며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부자가 되게 해주시라는 소망도 버려야 한다. 부자는 기도나 성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지혜, 기회와 운이 합쳐져 이루어진다. 기회와 운은 신을 믿는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불특정하게 다가간다.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할 뿐이다. 또한 점술가, 무당, 점성가, 관상학자, 역술가 등 초자연적인 무엇에 당신이 돈의 방향에 대해 묻기 전에 그가 나보다 부자인가를 알아봐라. 그가 나보다 가난하다면 더 물을 것도 없고 그가 나보다 부자라면 그 사람보다 부자가 되긴 글렀다. 때때로 이들의 점괘가 당신을 구해줄 수도 있지만 행운의 변덕 외에는 어떤 개연성도 없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앙에 기대어 본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고 경제적인 중대한 결정을 위해 신을 찾을 생각도 없다. 오히려 조사나 공부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직관을 이용할 것이다. 신에 대한 기도가 인간을 지켜줄지는 모르지만 지갑까지 지켜주지는 않는다. 초자연에 의지하는 자세는 꿈이 현실이라고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아주 위험한 재정적 상태를 넘어 파멸로 이끌게 된다.
한때 친구 덕에 제법 유명한 역술가를 만난 적이 있다. 그의 사무실에는 고위 정치인들과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흔적이 있었다. 차 한 잔을 들고 마주보고 앉은 자리에서 그는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아직 입도 안 된 찻잔을 내려놓고 갑자기 나를 이끌고 나갔다. 그가 안내한 곳은 인근 식당이었다. 내가 생선구이를 좋아하는 것은 어찌 알았는지 묻지도 않고 이것저것 생선을 종류대로 시키더니 음식이 한 상 차려지자 내게 진지하게 물었다. 제발 나 돈 버는 법 좀 가르쳐 주시오. 그 순간 확실히 알았다. 미래를 잘 안다는 사람도 돈은 어쩔 수 없구나. 주역 명리학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주 사이트를 만들어 보라고 했지만 듣기도 처음이라 했다. 무슨 점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냐며 손을 저으며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결국 밥값도 못했고 그 역술가는 아직도 그 사무실에서 늙어가며 다른 사람 돈에 점괘를 내고 있을 것이다.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가 되고 투자할 때는 어부가 되라. 부자가 더 많은 고급 정보를 가졌기에 유리한 투자 지점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폭락장에서도 물타기를 하며 얼마든 자산을 불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부자들과 당신의 다른 점은 결정의 방향과 속도다. 그들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수많은 결정을 잘해서 그 자리에 가 있을 확률이 높다. 부자들은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처럼 행동한다. 깊게 땅을 파고 비를 기다리고 가뭄을 이겨내며 오래 견딘다. 그러나 돈을 벌어 자산이 생기면 어부처럼 돌아다닌다. 이곳저곳에 출몰하는 물고기떼를 따라 배를 돌리고 바람과 수온을 따라 어디든 그물망을 내린다. 작년에 이곳에서 줄곧 재미를 봤어도 해가 바뀌면 직관을 따라 그물의 위치를 변경한다. 투자 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냉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한다. 자기의 주관이 명확해서 자산 관리인이나 금융사 직원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능한 어부는 이미 자기 판단에 따라 어디에 그물을 던질지 생각하고 있다. 어부는 수협 공판장에 전화를 걸어 그물을 내릴 시기나 장소를 묻지 않는다. 부자들이 부자로 살아남는 것은 남들과 동일한 상황에서도 남다른 두 가지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부자라고 해서 위기가 올 것을 짐작하거나 알려주는 시스템은 없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대처할 준비가 평소에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실제 위기 발생 시에 이에 대처하는 더 나은 답을 갖고 있진 않지만 답이 보이면 실제로 실행한다는 점이다. 보통 사람들이 주저하는 사이에 이미 판세를 뒤집어 놓고 기다린다. 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탁월할 뿐이지 더 많은 정보와 자산이 위기 시에 이들을 돕고 있지는 않다. 부자라도 이런 위기를 견디지 못하는 부자는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부자도 능력이라서 위기를 견뎌내는 사람이 더더욱 부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원리다. 돈을 모으는 네 가지 습관. 스스로에 대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돈이 생겨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돈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돈은 주로 쾌락에 사용된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돈이 주어지면 술, 담배, 유흥, 사치, 허영, 친구들에게 돈 쓰기, 해외여행, 명품 구매 등과 같은 형태로 자신의 가치를 올리려 한다. 돈이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자신감이 잘 자라면 자존감을 만들어주지만 먼저 돈을 갖기 전에 갖춰야 할 일상의 습관과 자질 몇 가지가 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반드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 네 가지를 몸에 습득하길 바란다. 아직 습득하지 못한 기성인들에게는 경각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의 핵심은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의 태도와 습관을 미리 몸에 넣어놔서 언제든 부가 찾아와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함에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은 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부가 빠져나가지 않고 항상 머물게 하는 효과를 갖게 한다. 다음 습관과 태도를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벌면 오히려 돈이 사람을 해칠 수 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뻗어 두 손을 모으고 몸을 C자로 만들면서 좌우로 허리를 쭉 편다. 다음엔 침대에 걸터 앉아 다리를 똑바로 펴고 깍지 낀 손으로
깍지 낀 손을 위로 올리고 아래 위로 허리를 편다. 기지개는 전신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돕는 행동이다. 기지개를 켜면 몸속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해 피로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다. 기지개는 스트레칭의 한 방법으로 간단해도 전신 운동이다. 순간적으로 많은 공기를 폐에 확보하게 돼 많은 산소를 얻어낼 수 있다. 기지개는 아침에 온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행동이자 몸에 기를 넣는 행동이다. 동물들은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기지개를 켠다. 기지개는 모든 동물이 가진 몸의 자연스러운 행위다. 기지개를 하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면 하루를 감사함과 당당함으로 맞이하게 된다. 인생에 또 새로 주어진 하루에 몸과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 기지개다. 하루 시작부터 활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둘째,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잘 정리한다. 자신이 자고 일어난 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삶에 대한 감사다. 음식과 잠자리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대한 예의를 보여야 한다. 이불을 펼쳐서 털어내고 구겨진 베개를 바로하여 호텔 메이드가 정리해 준 것처럼 정리를 해놓는다. 엉클어진 잠자리로 저녁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일이고 매일 같은 짓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조롱하는 일이다. 하루를 마치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자신이 잘 정리해 놓은 침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사소함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 셋째,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셔라. 한 잔 이상 마실 수 있으면 더 좋다. 하지만 한 잔은 반드시 마셔라. 몸에 음식을 넣기 전에 몸을 어르는 일이다. 자는 동안 폐, 피부, 호흡을 통해 배출된 수분을 보충하고 걸쭉해진 혈액을 묽게 만든다. 장운동을 촉진해 배변을 돕는다. 위장은 물론 두뇌 활동을 원활히 하는 뇌의 교감신경을 자극해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에 대한 장점은 현대의학으로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모든 문화, 모든 시대에 걸친 수천 년의 지혜다. 네, 감사합니다. 넷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만약 직업상 일정한 시간에 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양보하지 마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고 해를 맞이하며 위에 설명한 지침을 매일 실천하기 바란다. 일정함이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이를 통해 자신에겐 믿음이, 남들에겐 신용이 발생한다. 이런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신임을 얻는다. 이렇게 아침에 4가지만 꾸준히 잘하면 저절로 어깨와 허리가 펴지면서 사람이 커 보인다. 말과 행동이 일정해지고 식생활이 번잡해지지 않는다. 나이가 어려도 의젓하고 믿을만하다. 심지어 후배라도 존중을 받고 아랫사람이라도 리더로 보인다. 이때가 되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돈이 사람을 더 돋보이게 만든다. 이미 자리를 가려앉고 허명을 가려낼 줄 알아 사치나 자랑에 돈을 쓰지 않는다. 당연히 좋은 인연은 남고 나쁜 인연은 끊어져 버린다. 이 사소한 습관이 돈을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습관을 가진 사람에겐 한번 돈이 들어오면 절대 줄지 않는다. 돈은 새 신랑을 찾는 여자와 같다.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이불을 정리하고 물 한 잔 마시는 일을 매일 아침마다 하는 남자를 보면 좋은 신랑감이라는 것을 안다. 사소한 행동 안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런 남자와 평생 인연을 맺으려 할 것이다. 시장을 이길 능력이 없다면 나는 그와 싸워 이기고 싶다. 만약 이긴다면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매년 다시 싸워 매번 이겨야 한다. 만약 그와의 싸움에서 진다면 나는 재산을 다 잃거나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평생 노동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이 남자가 항상 어수룩해 보여서 수시로 싸움을 걸어보려 한다. 막상 싸워보면 한두 번 펀치도 들어가고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번번이 그의 강력한 한 방에 완전히 기절을 하고 만다. 알고 보니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그와 싸움을 붙었다가 나가 떨어진 사람의 한둘이 아니었다. 아침 저녁으로 번덕스럽고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남자와 싸워서 이기려면 몇 년이고 운동을 하고 체력을 키워야 겨우 이길 수 있지만 조금만 방심해도 곧바로 질 것이다. 이 남자는 결코 지치지 않는 체력과 끈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남자를 이길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남자와 함께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이 남자와 함께 한다는 것이 주체적이지 못하고 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주저한다. 이 남자를 이기면 승자고 이 남자에게 지면 패자라는 생각에 중간에 남는 것도 마땅치 않아 꺼려한다. 이 남자의 성은 마켓이고 이름은 S&P 500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1년 11월 말 현재 미국의 액티브 펀드 중에 85%가 S&P 500 지수 상승률을 밑돌았다고 보도했다. 액티브 펀드란 시장의 평균 성장을 앞서겠다고 만든 펀드들이다. 그러나 15%를 제외한 많은 펀드들이 결국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 펀드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시장보다 이익이 높았느냐 낮았느냐로 결정된다. 이때 우리의 인식에는 시장 평균이라는 용어가 자리 잡는다. 즉 시장과 똑같이 벌면 평균은 한 것이기에 잃지도 벌지도 않은 상태, 즉 중간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시장을 뜻하는 S&P 500 인덱스 지수를 샀더라면, 즉 미스터 마켓과 함께 했더라면 수익률 상위 15%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중간이 아니다. 상위 15%다. 대부분의 개인이나 펀드들이 시장의 성장만도 못하기에 시장을 따라가기만 해도 상위 15%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투자는 해야겠는데 특정 주식을 사기엔 이해나 공부가 부족하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시장을 사는 것을 추천한다. 펀드를 사라는 뜻이 아니다. 펀드 중에서도 S&P 500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를 사야 한다. 그렇게라도 시장과 같이 가면 최소한 상위 15%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주가가 상승해도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우상향하는 주식이라도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하며 올라가기에는 여전히 투자 이익을 거두기 힘든 사람들이 많다. 나 역시 내가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내 재산을 아내가 유산으로 관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워렌 버핏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 VOO나 SPY 같은 펀드를 사라고 유언할 셈이다. 시장이라는 남자를 이길 자신이 없으면 이 남자와 함께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이 남자에게 졌을 때를 상상하면 끔찍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투표하라.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거나 정치적 행동을 하면 흔히 두 가지 경우의 부정적 견해를 얻는다. 첫 번째 부정적 견해는 시인이 무슨 정치냐, 시나 잘 써라. 교수가 무슨 정치냐, 학생들이나 잘 가르치지. 학생이 무슨 정치냐, 공부나 해라 등 정치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논리가 맞는다면 정치는 정치인들만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익히 경험했다. 정치인들끼리 정치를 하게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다. 두 번째 경우는 정치 자체에 무관심한 것이다. 정치가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태도나 참여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다는 포기가 그것이다.
정치 무관심 역시 정치인들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다른 모든 영역과 달리 정치라는 영역은 그 사람의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관여할 수 있고 관여하고 참여해야 하는 영역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주권자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와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일에 의사를 표명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법과 규정을 만들고 이를 집행할 사람들을 뽑거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가 있다. 이런 시민의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유인임을 포기하고 남의 삶의 도구가 되는 인생을 받아들인다고 봐야 한다. 당신의 삶에 이익이 되는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투표하라. 마땅히 그럴 만한 정당도 지도자도 없다면 전체 국민의 장기적 공동체 이익에 부합하는 곳이라도 찾아라. 당신의 삶과 당신의 자산은 당신이 직접 지켜야 한다. 당신의 임금 구조나 세금 혹은 세금이 지출되는 모든 자원 환경은 당신의 근로시간, 환경, 인생, 노후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당신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공부를 노동시간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국민 모두가 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단지 사안과 시기에 따라 고용되거나 해고될 뿐이다. 나는 세상에 고용주 중에 자신이 고용한 사람의 지시를 받거나 내가 누굴 고용했는지 모르고 급여를 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오로지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무관심한 사람만이 이런 바보짓을 하면서 세상을 탓할 뿐이다. 한 국민으로서 자신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투표할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지를 이해한다면 절대로 함부로 정치 참여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상관없다. 당신의 이익과 삶의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찾고 참여하고 투표하라. 당신의 삶과 재산을 위해서 절대로 정치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3. 선진국 대한민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지난 45년간 올라온 한국어 단어는 20개다. 1976년 김치와 막걸리가 처음 등재됐고 이어서 한글, 태권도, 온돌, 재벌 등등 한국어로밖에 부를 수 없는 언어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2021년 한 해에 무려 26개의 단어가 새롭게 등재되었다. 치맥, 삼겹살, 반찬, 갈비, 잡채, 김밥, 불고기, 동치미, 먹방, 누나, 언니, 오빠, 애교, 한류, 한복, 대박, 만화 등 음식에 관한 단어가 9개가 되고 호칭에 관한 것이나 한국의 사회적 문화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위상이 커지면서 이런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세계 공통 언어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으로 흘러들어와 고생했던 혼혈 영어인 스킨십, 파이팅 같은 단어도 이젠 당당히 영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특정 언어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회적 위치를 확정짓는 일이다. 한국어의 일부가 세계 공통어로 확장돼 간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국가 시민 의식으로도 이미 선진국이다. 최근 외국에서는 더 이상 한국을 일본이나 중국 사이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닌 모두가 아는 나라가 됐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런 변화 현상을 실감나게 보고 느낀다. 오히려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만 잘 모를 뿐이다. 2021년 7월 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 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을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옮기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 무역개발의 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것이다. 신가님. 안 계신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것은 UNCTAD가 설립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21년도의 한국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31,497달러로
이탈리아를 앞섰고 전 세계 무역 순위는 영국을 제치고 8위에 올라섰으며 경제 규모 역시 러시아, 브라질 등을 제치고 전 세계 10위 안에 진입했다. 무디스 국가신용 등급도 일본이나 중국보다 높다. 특히 무디스 ESG 신용 역량 점수는 우리나라를 1등급으로 평가했다. 이는 2등급을 받은 미국, 영국보다 높은 점수다. ESG 신용 역량 점수는 국가 제도, 정책 신뢰성, 효과성, 투명성, 정보 공개 등에 종합적으로 방향될 결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 이제 BTS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한국 영화, 드라마, 만화 등이 전 세계 최고 문화 상품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민주주의 성숙도나 시민의식 역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비폭력 시민운동으로 내보낼 수도 있으며 데모가 이뤄져도 단 한 건의 약탈도 발생하지 않고 청소까지 해주고 물러나는 정치 시민의식이 있는 특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충분히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할 덕목이다. 이제 선진국 국민으로서 자부심뿐만 아니라 이 자부심과 더불어 다른 국민, 다른 인종,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나 관용으로 이어지고 부유한 국가로서 세계인의 전체 행복을 위한 국제적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선진국답게 산업 역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끌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아내고 발전시켜야 한다. 경영 방식이나 회계 방식에서도 최고의 선명성이 요구된다. 주주들과 경영자 사이의 관계 정립도 필요하고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또 다른 하나의 수도가 되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전 세계에 투자하는 최초의 세대가 되어야 한다. 이들 젊은이들이 선진국가 국민으로서 국제적 생활과 도덕 수준을 습득하여 세상 어디를 가도 품위 있고 존중받는 한국인이 되길 바랄 뿐이다. 앞으로 한국 경제와 문화가 이대로 20년만 지속 성장한다면 김구 선생이 꿈꾸는 나라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이자 변곡점을 동시에 만난 것이다. 부디 이런 국민들의 수준을 함께 할 좋은 지도자들이 이어지길 꿈꾼다. 당신의 주식 투자 기회를 박탈한다면 현대 문명 사회에서 선생님, 저희 여기까지만 할게요. 6시 지나가지고, 제가 이거 안 넘기고 있었구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내일 요거 할게요. 이게 얼마나 남은 거야, 앞으로 책이요? 책이요? 꽤, 내일 읽으면 다 읽을 것 같아요. 78, 네, 꽤 있기는 한데요. 413페이지까지인데, 금방 읽을 것 같은데, 이거 내일 다 읽을 것 내일 같은데. 다 읽거나 아니면 조금 모자라거나 하지 않을까요? 그죠? 내일 읽고 조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 또 하고. 기훈아 쌤 사진 안 찍어요? 네, 이거 공유 좀 꺼주세요. 네. 네, 한주쌤이 제가 찍으실 찍을게요. 거구나. 아유, 완전 오랜만이네.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아유, 오래간만에 다들 뵙네요. 네, 너무 좋네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날 되세요.